안녕하세요. 조합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경기 지역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도 경기 지역의 일부 대학들은 제가 이제 영상으로 올렸는데, 이제 영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쪽에 대학도 있어서 한 번에 그런 대학은 같이 한번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린 대학은 이제 복습 개념으로 다시 한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가천대라는 쪽에 대학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형은 이제 교과 전형만 볼 거예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는 이제 반영 학기를 이제 4학기를 반영했어요. 상위 4학기 기준으로 잘한 학기 기준으로 40, 30, 20, 10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잘한 학기 위주가 아니라 잘한 과목 순서대로 40, 30, 20, 1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문과의 입시 결과를 한번 보면은 가장 위쪽에가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2.44가 70% 컷이었고 2.46이 이제 90% 컷이었어요. 대부분은 다 2점대 한 중반 후반 정도가 나왔고 3점대를 보여줬던 거는 외국어, 패션, 사회복지, 빅데이터, 경찰행정 이렇게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도 바뀌었지만 여기는 이제 최저 기준도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2함 6은 동일했었는데 수학 미적 기하를 응시하면 한 등급을 상향을 해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게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내가 이제 수학 미적이 4등급이었으면 그 가천대에서는 3등급으로 인정을 해줬었는데 이제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 한의과를 제외하고는 이제 생명과학과가 2점대 초반 정도로 나와 있고요. 대부분이 다 2점대 중반 후반 정도로 나와 있고 3점대가 나왔던 건 기계공학, 토목, 설비, 물리, 화학 대략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최저 기준이 동일한 거고 이과는 한 등급이 이제 상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제 크게 무리는 없어요. 이제 가천대 꽃은 이제 지역균형이죠. 지역균형은 이 석차 등급이라는 거 올해는 이제 반영을 안 해요. 가천대는 올해는 진로 선택 과목만 이제 반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입시 결과는 우리는 이제 저걸 기준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이거 작년에 뭐 3점대 나왔는데 올해 내 기준으로 막 1점대가 나올 거예요. 내 점수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천대가 이제 안전하고 그런 대학은 아닙니다. 가천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321명을 선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과에서 뭐 한두 명씩 선발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300명 이렇게는 이제 한꺼번에 선발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1점대 초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 가천대 지역균형. 왜냐면 석차 등급은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진로 선택만 반영하는 쪽에 대학이 됐으니까 되게 특이하게 선발하는 거잖아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이랑 달라진 부분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의 수가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이 거의 절대평가잖아요. 근데 이제 A는 막 1등급 주고 뭐 B는 3등급 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거의 다 A니까 1등급의 과목 수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입시 결과는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작년에 입시 결과를 보면은 가톨릭대에는 입시 결과 되게 높았어요. 거의 막 문과 같은 경우 평균이 막 2점대 중반 정도가 나왔고 최저 점수만 봐도 이제 프랑스 사회복지 법학 사회학과가 이제 3점대 초반 정도 이게 평균이 아니라 작년에 문 닫은 점수가 저게 나왔습니다. 되게 특이하게 높게 나왔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생명공학과가 이제 평균이 2.09, 최저가 2.21로 제일 높았고 여기도 거의 다 막 그 2점대 중후반에서 최저 점수를 보여줘요. 근데 특이하게 의생명과학과는 원래는 이쪽 그 가톨릭대에서 이과에서 가장 높은 쪽이 학과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는 3.94 해가지고 좀 많이 내려왔더라.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강남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문과를 볼까요? 문과에서는 작년에 여기는 최초 평균이랑 80% 컷을 공개했는데 특이하게 실버 산업이 작년에는 80% 컷에서 제일 위였어요. 원래는 이게 좀 아래쪽이 학과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경영, 정경, 그리고 사회복지, 글로벌 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3점대 후반, 4점대 초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학과가 요즘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버 산업은 뭐 시니어 비즈니스로 바뀌고 글로벌 경영, 상경으로 정경은 법, 행정, 세무로 바뀌고 사회복지는 이제 복지융합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튼간에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달라진 부분은 없다. 이과에서는 작년에 ICT가 이제 4.5가 80% 컷이었고 부동산도 4.5, 인공지능 4.8. 원래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대학은 아닌데 작년엔 조금 내려왔다. 그리고 강남대는 이번에 신설이 있나요? 자율전공으로 이제 28명을 선발을 하네요.
그리고 경기대는 교과 성적 우수자랑 이제 학교장 추천이 있죠. 이 둘의 차이는 학생부 반영이 살짝 다르고 이제 최저 기준 있고 없고입니다. 문과에서 보면은 가장 위쪽의 학과는 공공안전학부. 여기가 이제 경찰행정이 들어가고 있는 쪽의 학과고 평균은 2.1등급이고 최저는 2.3등급.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경영학부가 2.5가 평균이었고 3.1이 최저, 경제가 2.9가 평균, 3.2가 최저.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작년에 가장 아래쪽에서는 무역학과가 이제 최저 점수가 3.5등급을 보여준 게 가장 아래였고, 이 무역학부는 경제학부에서 이제 작년에 띄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과에서 가장 위에는 바이오융합학부가 2.8등급이 평균이고 3.01이 이제 최저 점수였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3점대 초중반 정도가 나와 있고 4점대를 하나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화학과였다. 화학과는 작년에 최저 점수가 4.3등급이 나와요. 학교장 추천 전형을 보면은 교과에 최저가 없죠.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전교과가 들어오고 교과 우수자는 문과는 뭐 국수형사, 이과는 국수형과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그 1학년 때만 국수형사과가 다 들어가고 이쪽에서 보면은 가장 위쪽에 바이오융합 동일하게 2.6이 평균, 2.7이 최저 이렇게 나왔고 가장 아래쪽에서는 수학과가 3.4등급 평균이었고 3.7이 최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과에서 가장 위에는 이제 공공안전학부, 그리고 유아교육학과 이렇게가 나와 있고 법학과, 문헌정보, 경영, 국문 이렇게 가지고 3점대 초반 정도 학생이면 이제 지원할 수 있고 작년엔 사학과가 좀 크게 내려왔네요. 3.8등급 이렇게 나와 있고 경기대는 이번에 교과 성적 우수자에서 이제 통합 선발로 이제 또 많이 하네요. 인문대학 통합 23명, 사회과학 통합 35명, 소프트웨어 경영대학 통합 24명, 융합과학 10명, 상위공과 39명.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제 무전공, 광역 선발 이런 거 좀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경기대는. 경동대 양주는 그냥 한번 살짝만 볼게요. 여기는 이제 최저 점수를 보면은 80% 컷을 보면 거의 5등급, 6등급 이런 학생들이 일단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다. 반영 과목은 전교과가 다 들어가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문과를 한번 보면은 작년에 입시 결과가 꽤 높았다. 그러니까 뭐 1점대 후반도 있고 뭐 2점대 중반까지도 내려온 게 거의 어문 계열인데 올해 달라진 부분 여기 최저 기준을 이제 강화를 시킵니다. 탐구가 하나가 아니라 탐구 평균의 이하부를 맞춰야 돼요. 이과도 마찬가지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뭐 1점대 뭐 중반부터 뭐 2점대 초반까지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탐구가 이제 평균으로 들어간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은 작년보다 여기에 모집인원 되게 많이 감소해요. 왜? 자율전공을 선발하거든요. 경희대 지역균형에 이제 자율전공을 187명을 선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학과에서는 이제 막 뭐 되게 적게 막 2명, 3명, 4명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발하는 쪽에 이제 경희대 국제고 경희대 국제 같은 경우에 여튼간 최저 기준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탐구 하나랑 탐구 평균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경희대 국제만 거의 탐구 평균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은 거의 탑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하나 때문에 탐구 하나를 더 공부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죠. 단국대는 작년에 큰일이 있었죠. 어떤 큰일이 있었냐? 일단 점수가 높은 애는 있어요. 미컴은 평균이 1.6이었고 최저가 2.07, 사학과는 평균 2.1, 최저가 2.3. 그러니까 일반적인 애들은 거의 다 막 문 닫은 게 2점대 중반으로 막 야 너무 높은데 라고 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3점대를 보여주는 이 네 개 학과가 딱 나와 있죠. 어떤 학과냐면 특수교육, 경제, 행정, 경영 이렇게. 그리고 행정이랑 경영은 4, 5등급이 들어갔어요. 경영학부는 이제 5.95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단국대도 이제 사회 계열 광역 선발을 해요. 단국대를 보면은 이것도 70명을 선발하는 거가 또 하나가 생겼다.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과에서는 가장 위에가 이제 수학교육과가 1.99가 평균이었고 최저가 2.34, 컴공 2.16에 2.36. 이과 같은 경우는 점수가 좀 높네요. 그리고 이과에서는 딱히 무너진 학과도 없어요. 이쪽에 과학교육과만 이제 3.41을 이제 보여준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대 다음에는 이제 대진대. 대진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상위 이제 12과목인가 15과목인가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 100 이렇게 선발하고,
문과의 입시 결과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점수대가 3점대가 나오는 거가 3점대가 나오는 거가 이제 여기에 상위 이제 12과목인가? 이렇게 바뀌었나? 여튼 그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점수가 높다.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가 이제 제일 높죠. 1.6등급으로 제일 높아 있고 컴공도 이렇게 있고. 근데 학교장 추천은 이제 면접이 없어요. 이제 면접을 보는 쪽에서는 이제 좀 점수가 조금 내려오긴 합니다. 간호학과가 이제 면접을 보면 2점대로 내려오죠. 2.29에 2.76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대부분 이제 3, 4등급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대진대 기준으로 3, 4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4, 5등급 학생들이 일단 지원을 하는 쪽이긴 하죠. 그리고가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문화 콘텐츠가 이제 2.9등급에 3.26이었고 대부분 이제 3점대 중후반에 4점대 초반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국수형 사회 전과목, 국수형 과외 전과목이면 이렇게 안 나올 텐데 상위만 12과목, 15과목 하니까 점수가 좀 높을 수밖에 없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동국대 바이오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바이오 캠퍼스가 이제 고양시에 있죠. 거기서는 평균이 막 1점대 초반이고 최저 점수가 1점대 막 후반이다, 중후반. 근데 여기는 이제 상위 10과목을 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10과목만 반영해서 저 점수가 나온다. 동양대는 저기 뭐야? 여기 어디 있냐? 여기도 의정부 동두천 그쪽에 있어요.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상위 막 그 이제 10과목, 15과목 대략 이렇게 반영하는 쪽이에요. 작년에 게임 학부가 가장 높았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4, 5등급 학생들이 이제 들어간다. 그리고 일반 전형은 이제 여기가 이제 면접을 안 보는데 여기도 대략 한 5등급 학생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동양대 기준 5등급이면 그냥 6등급 이런 것도 일단 겹칠 수가 있죠.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 추천이랑 교과 면접이 있는데 작년에 명지대 뭐야? 이게 경기 지역만 필터해가지고 이과만 나오네요. 일단은 여기를 보면은 작년에 학교장 추천에서 가장 높은 거는 건축학과가 2.09가 평균이었고 2.23이 최저였어요. 시스템 생명은 2.24에 2.32. 명지대가 작년에 이제 그 학생부 반영 방식을 바꿨죠. 그러니까 원래는 교과별 4과목이 16과목에서 이제 문과는 국수형 사회 전과목, 이과는 국수형 과외 전과목을 하면서 진로 선택에 전과목이 다 들어가도 일단은 이제 점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높을 필요가 있냐 할 정도로 좀 높은 것 같은데 교과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장 위쪽에가 시스템생명공학과가 2.6에 2.7, 그 식품영양이 2.2에 2.7, 4점대는 일단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3점대 한 초반 정도에서 이제 문 닫고, 초중반 정도에서 이제 문 닫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명지대가 이번에 교과 면접 전형에서 검정고시 학생의 점수를 이제 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검정고시를 작년에는 100점 맞으면 2등급이었는데 올해는 3등급이다. 그러니까 검정고시 학생들이 원래 그 명지대 교과 면접 많이 썼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살짝 불편해지는 상황이라서 교과 면접은 입시 결과 조금 내려올 수도 있죠. 성결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우수자의 이제 문과를 보면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제 경영학과 작년 3.4등급이었고 이제 아래쪽에서는 4.6등급. 그러니까 4등급 학생들이 일단 학생부 100저정을 쓰면은 그냥 적당하게 쓸 수 있겠네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과도 제일 위에가 컴공 3.8이고 가장 아래가 이제 정보통신이다. 근데 이번에 이쪽에 성결대도 교과 성적 우수자에서 이제 자율전공을 많이 뽑아요. 자율전공 80명, 인문대학에서 22, 사회과학에서 37, 글로벌 경영 기술과학 자율전공 34, 그리고 IT 공과 4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많이 뽑는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면접 보는 전형은 이제 면접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점수가 막 5등급, 6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게 5등급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면접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과에선 가장 위에가 사회복지가 4.8등급이었고 중어중문이 6.2등급이었더라. 그 다음 대학은 그 다음은 이제 수원대가 있고 여기는 교과가 3개 있죠.
일단 수원대도 여기를 보면은 문과에서 인문사회 융합대학으로 이렇게 이제 그 광역 선발을 해요. 그래서 인문사회는 40명, 면접 기준 40명, 고교 추천 18명, 교과 우수자는 45명을 이제 선발을 합니다. 일단 고교 추천을 한번 보면은 문과에서 가장 위에는 이제 경제학부가 3.2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아래가 인문학부 4.2등급으로 가장 낮았어요. 수원대는 학생부 반영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 이제 교과별 잘하는 거 위주로 30, 30, 25, 15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반영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 국어를 제일 잘했으면 국어를 30을 반영하는 거고 뭐 수학을 잘 못했으면 수학을 15로 이제 반영하는 겁니다. 반대로 수학을 제일 잘했으면 수학을 30을 반영하고 국어를 제일 못했으면 국어를 15를 반영하는 쪽이에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입시 결과에서 가장 위쪽에가 누구냐? 간호학과 2.5등급이었고요. 간호 2.5도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원에는 그래도 이제 수도권의 간호는 이제 귀한 카드라서. 그 다음에가 시경이 3.8이었고, 아래쪽에는 4점대 초중반. 그러니까, 고교 추천은 면접도 보고 최저도 있는 이제 그런 전형입니다. 교과 후자 이과를 보면은, 가장 위에가 간호학과가 2.8등급. 2.8등급은 이건 좀 낮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몰릴 수도 있는 점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공이 3.4가 나왔고 4점대가 나오는 건 건설환경, 산업기계, 아동가족복지가 있었네요. 문과는 이제 그 인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학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 막 4점대까지 내려오고 그러지는 않는데 작년에 가장 위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3이었고 가장 아래가 이제 경제가 3.5였다. 그리고 면접 위주는 수능 전에 보는 이제 면접이에요. 그 여기 면접 위주에서 또 호텔 관광이 제일 위였네요. 경제가 가장 아래였고 이과에서는 간호학과가 2.5등으로 제일 위였고 가장 아래는 정보통신이 가장 아래로 갔는데 정보통신 그 반도체가 여긴 가장 아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마다 그 가장 아래쪽이랑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교과 우수자에서는 또 제일 위일걸요? 위죠. 얘는 위이고 얘는 아래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뭐 면접 위주의 반도체가 뭐 너무 낮든지 아니면 교과 위주의 뭐 반도체가 너무 높든지 뭐 둘 중에 하나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만 보고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신한대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상위 10과목 반영하는 쪽의 대학이죠. 그러니까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면접을 안 보는데 여기가 이제 모집 인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입시 결과를 보면은 작년에 사회복지가 1.7에 2가 나왔네요. 야, 1.7에 2 이거 내가 이러면 안 갈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작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유아교육과는 2.96에 3.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아교육이 제일 위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 대학이 아래가 나오면 그래도 학과라도 좀 이제 챙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유아교육은 그래도 이제 자격증이라도 나오니까 유아교육이 원래 위여야 되는데 아래로 나왔어요. 그럼 이런 것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항상 갖고 가셔야 돼요. 이과에서는 작년에 가장 위에가 이제 방사성, 그렇죠. 이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집 인원이 적고 막 상위 10과목 반영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이 점수가 부담스럽다. 그럼 이제 면접 보면 됩니다. 면접을 보면은 여기에서 간호학과는 2.3에 3 요렇게까지 일단 내려오죠. 그리고 방사선은 2.7에 3.5에서 일단 입시 결과는 여기서는 조금 여유롭죠. 왜냐면 이제 모집 인원이 좀 다르다. 문과에서는 보면은 빅데이터 경영 3.1에 3.6을 나왔고 최저 점수까지 공개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유아교육과가 작년에도 4.9등급까지 나왔는데 둘 다 이제 일반 전형이다 학생부 우수자들 그러니까 유아교육이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는 아주대에서는 여기 이번에 요 두 놈이 이제 자율전공이 이제 신설이 되죠. 문과 입시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 아주대는 일단 올해 달라진 부분이 뭐냐? 일단 뭔가가 이제 통합이 되네요. 이렇게 얘네들이 뭐 경제, 사회, 정치, 외교가 뭐 경제, 정치, 사회로 바뀌었네요. 막 이렇게 학과 통합들이 이제 몇몇 학과가 있나 봐요. 그러네 저것만 있네.
입시 결과를 보면은 이제 작년에 얘네가 최저가 2야 본데 여기서 이제 무너진 느낌이 안 들죠. 다른 쪽에서는 조금 무너진 대학도 있고 뭐 했었는데 여기선 대략 그렇다. 그리고 자율전공이 신설이 되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입시 결과가 제일 위에가 간호학과, 생명, 뭐 1점대가 나왔고 최저가 여기 이하 모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래가 건설시스템공학과인데 여기가 평균이 2.5고 이제 70% 컷도 2.59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여기는 뭐 2.6등급 아래는 이제 아주대를 쓰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이런 점수가 일단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자율전공이 또 신설이 되었고, 올해 이제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수학과 탐구의 그런 거를 이제 영역을 제한하지 않죠. 여기도 보면은, 작년에는 과학으로 이제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이제 사탐으로도 최저를 맞출 수 있다. 내가 문과 학생인데 내가 그러니까 사과를 잘하고, 그러니까 국수형 사과를 잘하고는 아니네. 똑같으니까. 여튼 내가 이제 뭐 문과로 내가 그 취업을 위해서 이과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아주대 이런 데도 예전엔 못 썼는데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안양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여기가 그 원래는 문과는 국영사, 이과는 수영과의 전공을 반영했다가 뭐 문과는 국수영사의 12과목, 이과는 국수영과의 12과목 하면서 이제 점수가 팡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보시면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이런 식의 점수가 나왔어요. 3점대 초반, 중반 이 정도 나왔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4점대를 보여주네요. 근데 작년에가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게 이제 신설이 되었다. 원래 있었던 거는 교과의 교과 면접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과를 한번 보면은 가장 위가 글로벌 경영 2.39, 2.7, 행정 2.6에 3 이렇게 나오고 야간이나 뭐 4등급 나오고 이제 여튼간 다 3점대가 나와. 그러니까 3점대가 이게 평균이 아닙니다. 문 닫은 거예요. 관광경이 문 닫은 게 3.09, 유아는 3.11, 영미 3.12, 국어 국문 3.45, 중국어, 러시아 다 3.7. 이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과에서는 이제 시경이 작년에 2.29, 2.68, 컴공 2.37에 2.75, 막 이렇게 나오고 다 3점, 야간이나 여기 뭐 4, 5등급 나오고, 그러니까 여튼 12과목을 반영을 하면 여튼 그렇다. 그러면 이제 면접은 좀 낮아야겠죠? 면접을 볼까? 이과의 면접을 보면 3점대 한 중후반, 그러니까 4점대 초중반, 이렇게도 나오네요.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입시 결과가 가장 위가 이제 유아교육과였고, 여기도 이제 3점대 중후반, 4점대 초반 정도에서 이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수형 사회 이제 전 과목이 3점대 중후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수형 사회 교과에 잘한 걸 12개를 뽑았을 때 저 점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대학이 나오냐? 용인대. 용인대는 교과 성적 우수자의 이제 문과를 한번 보면은 작년에 점수가 이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경찰행정은 2.1등급, 문화 콘텐츠는 2.5, 관광경영 2.8, 사회복지 2.7, 경영 2.9, 중국어만 이제 3.5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가 이제 물리치료가 1.9, 생명과학 2.5, AI 3.2, 산업환경 3.2, 식품조리 3.3, 그리고 이제 문화재가 이제 50% 컷은 이제 3등급이 나왔어요. 교과 성적 우수자는 여기 이제 최저 기준이 있어요. 2하 8이라는 최저가 있고 일반 학생 전형은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일반 학생 전형이 모집 인원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제 아래쪽에서는 막 여기가 더 아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튼 물리치료는 1.5였고요. 생명과학 2.1, 문화재 2.6, 산업환경 2.6, 식품조리 2.7, AI는 2.8이었어요. 문과에서는 가장 위에가 이제 경찰행정 1.7, 문화 콘텐츠 2.1 해가지고 작년에는 여기가 2.6이 가장 아래였다. 50% 컷에서는요. 그 다음에는 용인대 다음에가 이제 을지대. 을지대가 이번에 뭐야? 일단 교과 면접은 폐지를 했고 지역 균형에서는 이제 간호학과는 최저는 2하 8이고 나머지 보건은 하나 4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없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자율전공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자연계열 학부 해가지고 뭔가 신설 이렇게가 떴어요. 작년에는
여기 바이오공학부, 스마트 의료, 휴먼 서비스 해가지고 얘도 작년에 신설학과였는데 얘네가 폐지가 되면서 또 이런 식의 학과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쪽의 학과는 대략 작년에 요 점수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연계열은 뭐 바이오 공학을 참조를 하든 빅데이터는 뭐 스마트 의료를 이제 참조를 하든 이제 그렇게 참조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일단 간호를 보면은 을지대 성남 같은 경우에는 최저 점수가 2.5 그리고 의정부도 2.5 대략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보건계열 한번 쭉 보면은 간호 물치 같은 경우에는 2.5에 2.9가 나왔고 최저가 있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같은 경우에도 2.7 안경광학이 작년에 크게 무너졌었고요. 응급구조는 2.9에 3.2 임상병리는 성남이 의정부보다 작년에 점수가 좀 더 낮았네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의정부가 조금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의정부가 약간 외졌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학과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래서 약간 뭔가 우리는 좀 그래도 많은 학과가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중부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학생부 우수자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중부대는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여기는 진로 선택만으로도 이제 반영하는 거의 첫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수형 사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잘한 걸 10과목을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진로 선택 포함해서 10과목이요. 진로 선택을 10개를 포함을 해도 됐어. 그러니까 가천대만 이번에 진로 선택을 반영했던 게 아니었어요. 작년에는 얘네들이 있었다. 근데 작년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 줬는데 올해는 A는 2등급, B는 4등급, C는 6등급 줘요. 그래서 작년보다 진로 선택, 여기는 진로 선택이 많이 들어간 쪽의 대학일 텐데 이제 그게 한 등급씩 이제 내려왔다. 그래서 얘네들도 한 등급씩 내려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가 이제 요 애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 여기에서도 이제 진로 선택을 아싸리 안 보는 이제 애들이 이제 생깁니다. 뭐야? 그러니까 그 진로 선택을 이제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이제 반영하는 학과가 있고 이제 반영하지 않는 학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점수가 조금 아래에 있는 얘네들 있죠. 그러니까 유아교육이나 중등특수, 초등특수 얘는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는 얘네들이 진로 선택 10과목으로 이제 뭔가를 했었던 애들이에요. 근데 올해는 진로 선택이 하나도 안 들어간대요. 근데 그랬더니 입시 결과가 이게 되게 낮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진로 선택 10과목으로 나올 수 없는 점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애들이 이제 어떤 기준으로 발표했을까? 올해 반영식으로 공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진로 선택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그냥 국수형사가 잘한 거 10과목을 뽑았던 점수를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 점수가 잘못된 거죠. 작년에 진로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지원했는데 이번 진로 선택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국수형사가 잘한 거 10과목을 이제 이걸 반영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부대에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학과들은 원래는 입시 결과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기준 입시 결과를 공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되게 많이 내려와 있다. 중대 안성 같은 경우에는 입시 결과가 2점대 중반 정도가 나왔네요. 생명공학은 2.5, 첨단 소재는 2.2, 그리고 이제 예술공학은 작년에는 3.08에 3.19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최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가 차이과학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에서는 이제 교과의 면접 보고 지역 균형은 이제 면접을 보지 않는 쪽이에요. 작년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50% 컷이 2.92 그리고 약학과는 1.37 미래융합대학은 이제 통합선발인데 3.7에 4.01을 보여줘요.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최저가 이렇게 뭐 면접에 없기 때문에 2.4에 2.8을 보여줬고 약학대학은 1.2에 1.27 그리고 미래융합은 3.6에 3.9 이렇게 보여줬다. 근데 올해 달라진 부분은 뭐 진로 선택 과목이 환산 점수가 이제 상승했대요. 예를 들어 뭐 3등급을 줬는데 뭐 2등급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달라진 부분이 있다.
평택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원래는 9과목이었는데 이제 진로 선택 2개 포함해서 9과목이었는데 이제 진로 선택 3개 포함해서 9과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과에서 가장 위에는 광고 홍보가 2.8에 3.1이었고 4점대가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에가 융합 소프트웨어가 3점대가 나왔고 그리고 RCT 이제 요게 3점대가 나왔고 나머지는 다 4등급, 5등급, 6등급도 들어갔네요. 잘한 거 9과목을 반영했는데 작년에 6등급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잘한 거 진로 선택 포함해서 9과목인데 만 6등급이 들어가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 추천 전형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는데 여기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국수형 사과 중에서 이제 잘한 거 3과목을 반영한대요. 그러니까 3과목 잘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가 한경대라는 쪽의 대학을 보면은 여기 일반 전형의 문과를 보면 작년에 여기가 이제 한경대가 이제 전교과가 다 들어가는 전교과인가? 잠시만요. 전교과가 들어가지고 이제 저렇게가 점수가 낮은 것 같은데, 그죠. 전교과가 다 들어갔었었는데, 근데 이제 올해는 얘네들이 이제 여기가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인문융합 공학, 그러니까 인문융합 공공인재서가 뭐 영미, 뭐 행정 이걸로 다 쪼개져요. 법경영도 이제 법이랑 경영이랑 이게 쪼개지고.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시 결과를 보면은 여기 최저 점수가 거의 이제 5등급, 6등급, 뭐 7등급 이렇게도 나오는 학과들이 있네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올해는 어떻게 선발을 하냐 한경대가 일단은 이제 뭐 HK 자율 전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58명짜리를 하나 선발을 하고 그리고 여기가 다 쪼개져요. 이 학과들이 다 쪼개서 작년보다는 인원이 좀 많이 이제 줄어드는 쪽에가 저기 한경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학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우수자 전형에는 최저가 있는 쪽이고, 그러니까 올해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쪽이라서 입시 결과는 이제 올라갈 요인들이 있고요. 작년에 가장 위에가 이제 생명화학공학과가 2.8등급이었고 가장 아래가 로봇이 이제 3.8등급이었는데 올해 얘네들이 다 신설이 뜹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자율전공, IT 반도체, 스마트 기계, 첨단 융합 여기가 공학대에서 요런 애들이 뜨죠. 그러니까 25명, 27명, 18명, 9명 뭐 이런 식의 애들이 항공대네. 그거 또 있어. 여기 있다. 그 소프트웨어 자율전공 22명, IT 19명, 스마트 기계 22명, 첨단 18명, 그리고 이제 문과의 경영 자율을 11명. 이런 식으로 이제 신설이 뜹니다. 그리고 이제 문과를 한번 보면은 문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데이터 사이언스가 3.3, IT가 3.3, 경영이 3.5였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게 지역균형 전형이었는데 아까 3.3, 3.3 여기를 보시면은 33, 33, 35였는데 33, 34, 37이죠. 여긴 최저가 없는데 점수가 더 낮아요. 조금 특이한 거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균에서 가장 위에가 이제 여기 생명화학공학과가 2.6이었고 가장 아래는 지능형 모빌리티가 3.7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진로 선택 때문에 공학대는 이제 올라갈 요인들이 좀 있다. 그리고 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여튼간에 이제 환산 점수가 중요한 쪽의 대학에서 환산 점수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에 석차 등급이랑 원점수 중에서 잘한 거를 반영하는 쪽의 대학이 외대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고 여기도 이번에 이제 신설의 학과들이 좀 많이 생겨요. 여기 외대에서는 요런 친구들 뭐 인문대학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뭐 인문대학은 3명, 국가 뭐 전략 언어 4명, 경상 3명 여기 지금밖에 안 뽑네요. 근데 요게 뭐야 자율전공 요게 36명을 조금 많이 뽑고 일단 외대는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우수자랑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 여기에서는 올해 달라진 부분이 그러니까 얘네들의 학과 자체가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항공공학과 같은 경우 공과대학으로 이제 뭐 선발을 하고, 뭐 과목별 가중치라는 게 작년에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최저 기준도 작년에는 이제 뭐 여기 애들은 이제 수학이랑 이제 과학에 대한 이제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조건이 이제 사라지고 진로 선택이 세 과목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 이과 쪽에서는 작년보다는 이제 점수가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소프트웨어, 항공교통, 항공운항만 이렇게 그 이제 수학과 탐구에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 모든 애들이 다 그런 제한이 없어졌다. 그래서 작년에 입시 결과에서는 항공운항이 제일 높았고, 항공교통물류, 항공우주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가장 아래가 컴공이었죠. 컴공이 가장 아래가 있는 것도 조금 이제 특이한 거고, 문과에서는 경영이랑 항공 경영이 있었는데 뭐 2.6, 2.7 테라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역 균형 학교장 추천이 작년에 신설이었는데 요게 최저 기준이 없는데 얘네들이 점수가 더 낮거든요. 그 교과 우수자랑 요거랑 보면은 점수를 보면은 여기 경영학과는 2.6에 2.6, 얘 2.7에 2.7, 뭐 2.7에 2.8, 2.7에 2.7 해서 원래 최저가 없으면 조금 더 높아야 되는데, 물론 여기는 이제 교과별 5과목이고 여기는 이제 전교과긴 했지만 그래도 2함 6이란 최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더 낮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과도 한번 보시면 교과 우수자랑 직균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것도 이제 최저가 없는 게 좀 낮고, 기계도 낮고, 소프트도 낮고, 스마트 드론도 여긴 동일하고, 신소재 동일하고, 자율전공은 이게 더 낮고요. 그리고 전기전자도 이게 더 낮고, 여튼간에 그 작년에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자체가 점수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 우수자보다 물론 그냥 과목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튼간에 이런 식이라고 하면은 여튼간에 이번에 이제 뭐 입시 결과가 이제 학교장 추천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 작년에 가장 아래가 누가 있냐? 이게 3.3도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컴공이 3.3인데 이런 건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일단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컴공은 올해 뭐 그러니까 AI 이제 융합대학으로 이제 선발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한세대는 이제 면접 보는 거가 있고 이제 면접을 안 보는 쪽이 있는데, 문과에서 가장 위에는 경찰행정이었고 3.2가 평균이고 3.6이 최저였고, 가장 아래는 이렇게 뭐 이렇게 신학을 제외하고는 작년에 경영학과였어요. 5.1등급이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세대는 문과는 국영사, 이과는 수영과의 전 과목입니다. 간호학과만 이제 국수영사 혹은 국수영과의 전 과목이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이제 4점대 초반 중반 정도가 이제 나와 있죠. 점수가 조금 낮다 하면은 이제 면접 보면 돼요. 면접 보면 거의 이제 간호학과는 3.01, 3.4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4, 5등급 학생들도 면접만 잘 보면 일단 들어갈 수 있다. 문과에서도 경찰행정만 이제 3점대이고 나머지는 다 4등급, 5등급 정도가 나와 있고 이제 면접만 좀 적당히 잘 보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신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교과 1과 교과 2가 있는데, 한신대는 작년에는 국어 수학 중에 3과목, 영어 3과목, 사회과학 중에서 3과목 대략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제 국수형에서 6개, 이제 사회과학에서 3개. 작년보다 일단 조합이 조금 더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영어를 꼭 3개를 들고 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중에 3개, 영어 3개, 사회과학 중에 3개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영어를 만약에 내가 못해도, 그리고 내가 뭐 그냥 국어에서만 5과목, 국어에서만 6과목, 뭐 영어에서만 6과목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조합이 조금 더 많아졌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는 쪽의 대학이 한신대고, 저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AI는 3.4에 3.9, 이공계는 3.5에 4, AI 시스템은 3.8에 4.3 이렇게 보여줬네요.
이쪽에 투 전형이 올해 이제 폐지가 돼요. 여기가 이제 원래 문과는 이제 국어만 반영하고 이과는 수학만 반영했던 교과 투가 폐지가 되면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일단 이제 신설이 됩니다. 여기 자율전공이라고 해서 한신대 자율전공은 이제 25명짜리 문이과 통합해서 선발을 해요. 그리고가 에리카를 보면은 에리카는 문과 입시 결과를 보면은 작년에 여기가 경영학과가 이제 점수가 크게 내려왔죠. 4.18까지 내려왔었던 게 작년이었고, 근데 올해 이제 여기 이제 신설의 학과가, 그러니까 뭐 광역 선발을 하는 쪽에 학과가 생겨요. 여기 몇 명을 선발하냐? 여기 문과는 20명이고, 이과는 55명이고, 문이과 통합해선 75명을 선발한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여기에서 문과가 이제 20명이잖아요. 그럼 이제 전체는 이제 75명이고, 그거를 쓰고 싶냐, 이제 경영학부를 쓰고 싶냐, 이런 것도 이제 고민스럽겠죠.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가 약학과였고, 그 다음 의생명, 그러니까 쭉 하고, 아래가 이제 건축공학과가 이제 3.47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2점대 중반, 후반 정도로 보여주고, 3점대는 일단은 에리카에서는 이 학과는 2개가 나왔다. 섭성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교과 전형에서는 섭성대는 여기는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국어 수학 중에서 5과목, 그리고 영어 5과목, 사회과학에서 5과목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문과에서 가장 위에가 이제 미디어 영상이었고 이제 3.2에 3.3을 보여줬고 가장 아래는 이제 4.6에 5.5를 보여줬네요.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에가 의생명이었고 3.3에 3.4 그리고 4점대를 보면 건축, 소프트웨어, 도시, 이제 보건 여기가 있고 미래 역량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조금 더 낮죠. 여기도 거의 다 4점대, 5점대 학생들이 미래 역량은 이제 국어 수학의 3개, 영어 3개, 이제 사회과학의 3개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쪽이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4등급, 5등급 이런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기 지역을 봤을 때 뭐 우리가 관심 있는 대학도 있고 관심이 없는 대학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내신 4, 5등급도 이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좋은 쪽의 대학에서도 뭐 내신 4등급, 5등급 이런 쪽이가 나왔죠. 단국대 경영이 막 5점대가 나왔었고 행정이 4점대가 나왔었고 그리고 뭐야 에리카의 막 경영도 4점대가 나왔었고 그리고 가천대 이번에 지역 균형이 뭔가 변수가 되게 큰 쪽의 대학이고 뭔가 이제 변수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쪽에 자율 모집 혹은 이제 광역 선발 이게 이제 올해 거의 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가 광역으로 갈지 아니면 작년에 입시 결과 낮은 쪽으로 갈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경기도 지역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